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나요, 연결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됐나요, 연결이? 예, 제가, 요거, 예, 모니터링 하느라고 소리가 지금 겹쳤죠. 예, 반갑습니다. 주식 톡톡이래요. 종목 코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제 뒤에 또 이어서, 우리 또 주식 잘 보시는 김동효 대표님이 또 이야기를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항상 이 시간이 이제 오전이다 보니까 그 오후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후장에 되게 좀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 알아가시면 향후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겁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초반부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조금 이따가 한 10시 반 정도에 오늘은 하나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요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제가 이제 뭐 리뷰나 리딩까지는 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그냥 종목만 띡 얘기하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형태는 한 번씩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거 제가 텔레그램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주소가 이렇게 맞나? t.co 이거 맞죠? 이거 맞나요? 잠시만요. 내가 내 텔레그램 주소를 그러니까 이 t.co. t.me구나. 죄송합니다. t.me. 맞아, 저겁니다. 예. 요 주소거든요. t.me 그 다음 슬러시 스탁 제이트렌드라고 있어요. 이게 개설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했고요. 지난주에 개설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향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기에 좋게 설계가 되어 있죠. 이미 지난주부터 좀 계속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고, 한 일주일 해보니까 오픈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무료로, 예, 무료 정보 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웬 슈카? 그런 얘기 해도 되나? 그 혹시 슈카월드 보세요? 근데? 슈카월드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마 그분이 저보다 저랑 동갑일걸요? 슈카님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슈카님이랑 저랑 친구는 아니고요. 슈카월드에 자주 나오는 게스트 중에 그분 아세요? 그 오동석 씨라고. 나 여기 사람 이름 써도 되나? 그 안경 끼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친구예요. 그분이. 아십니까? 그 뭐라고 부르던데? 제가 사실 슈카월드를 안 봐요. 전 이건 안 봐가지고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슈카월드의 주요 게스트 중에 그 안경 끼고 오모 씨가 있어요. 알상무라고 하더라. 맞아. 알상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친구고, 그분이 아마 슈카랑 서울대 동기? 뭐 이럴걸요? 저랑은 옛날에 유한타증권 동기예요. 저랑은 유한타증권 동기고, 저는 이제 처음에 유한타증권 같이 신입사원으로 같이 입사해서 저는 선물옵션으로 갔고 그 친구는 채권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채권 쪽으로 FICC 쪽으로 갔어요. 예. 지금 근데 거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여의도에서 저녁 먹다가 만났었어요, 우연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여튼 근데 뭐 저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판 텔레그램이고요. 자, 바로 시장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얘기로 넘어가면, 자,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 시간이 이제 오전이다 보니까 오후 시장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어제 오후에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가 특이한 거냐면, 한번 보시면, 요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어제 보면 오전에 뺐다가, 제가 방송할 때 아마 벌써 반등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뺐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오후에 뺄 때, 주목할 건 요거예요. 요 검은 선이 올라갔다라는 게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예, 요 검은 선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검은 선이 올라간 건 뭐냐면, 미결제가 늘어났다라는 거고, 저게 이제 외국인들의 미결제였어요. 외국인들의 미결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어제 시장이 뭐였냐면, 어제는 오후장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판 건 아닌데, 정확하게는 선물을 새 돈을 들고 와서 때린 거예요. 예. 딱 이거거든요. 그럼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이해도 돼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기준으로 보면 미장이 휴장이었고, 그리고 주말에 노이즈를 만들 만한 이슈가 있었고,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그 알리바바 발 AI 칩 이슈가 있었죠. 요게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주식 수급이 뭐 좋진 않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기관들이 주식을 판다? 이 느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 시도도 한 거라고요. 근데 오장이 왜 밀었냐? 이거가 그냥 민 거예요. 요게 이제 돈이에요. 돈이 갑자기 싹 들어왔어요. 무슨 돈? 밑으로 치는 돈이. 근데 이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저거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2-3천 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게 대략 2,000개에서 3,000개 정도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이게 어제 오후장이에요. 그러면 자, 이건 제가 이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뭔가 오르기는 애매하고 적은 매도로도 쉽게 밀릴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요럴 때 많이 나타나요, 이게. 요럴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럼 얘네들의 결론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단기 하락 잠깐 주고 올라와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걸 가지고 1박 2일 코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보통은 이게 오후장에 나타났다? 그럼 다음날 오전장까지는 좀 영향을 주다가 오후장 되면 회복해요. 이게 왜 그런 수밖에 없냐면, 이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요, 그러니까는 뭔가 고민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단기에 그냥 치고 빠지려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공백의 분위기 속에서. 어차피 올라가긴 좀 애매하고. 근데 때마침 미장이 휴장이었네? 이게 미장 휴장 전날 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여튼 그런 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다 해소가 그러니까 어제도 애초에 보면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오늘 보면 외국인도 5,000개 사잖아요. 5,000개 사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5,000개를 사는데 잘 보세요. 미결제가 늘고 있나요? 이건 늘은 게 아니에요, 미결제가. 심지어 매일 아침에는 미결제가 무조건 늡니다. 신규 포지셔닝 하는 물량들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에는 이렇게 미결제가 늘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지금 미결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말은 제 말이 맞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너무 우려할 사항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어제 오후장에 리얼타임으로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면, 뭐, 사실 빠지는 것, 현상만 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좋아 보이고, 떨어지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지수도 마찬가지. 그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올라가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떨어지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건데 어쨌든 어제는 저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큰 이슈가 아니었다. 자, 이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되시면 2번 한번 쳐봅시다.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어제 오후장에 왜 빠졌나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이유로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단기 코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반등 시도를 해서 제가 사실 드리는 얘기도 아니고, 어제 텔레그램에도 제가 올렸던 이야기예요. 네, 어제 텔레그램에도 올렸던 이야기고, 요 텔레그램 요거 들어오시면 어제 제가 글 올린 것도 보일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제 이 오후에 민 거는 지금 다 회복을 했잖아요. 예, 어제 오후에 민 거, 이렇게 민 거예요. 어제 오후에 분봉으로 쪼개서 볼까요? 이게 더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어제 오후거든요. 요 미결제가 팍 튀면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리고 검은 선이 이렇게 완만할 때는 그냥 횡보. 탁 튀니까 밀어요. 그쵸? 탁 튀니까 밀고. 너무 보이잖아요. 예. 그럼 이 주체가 누구였다고? 외국인.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에 들어오는 거는 단기에 나가요. 그래서 별 이슈가 아닙니다, 애초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어제 시장 보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메커니즘은 내가 전형적으로 많이 봤던 딱 그 형태인데, 그거 치고 좀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되게 좀 취약한가, 지금? 수급적으로? 그런 고민은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수급적으로 취약하니까 누군가가 밀려고 그렇게 뭐 대단한 돈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쑥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마에 출연한 지는 한 2, 3년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아직도 있나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봅시다. 일단 종목들 보면, 일단 보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 저도 봤을 거 아닙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느끼기에 오늘은 이제 로봇하고 바이오 정도가 저는 제일 눈에 띄어요. 물론 이제 일부 조선기자재 정도?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 로봇, 바이오, 조선기자재. 근데, 로봇은 일단 상징적으로 오늘 상한가 종목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현대무벡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가는 종목이 당연히 나오면 그 섹터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현대무벡스가 뭐 하는 회사죠? 얘는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쪽 결의 주식들이 요거 가지고 페어 트레이딩을 한다면 요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이슈와 좀 닿아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좋겠죠. 로봇주에서는. 그렇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바로 관심주 나가겠습니다. 예, 관심주 나갈게요. 오늘의 관심주. 099440이고요. 예. 스맥입니다.
관심 가격대는 38에서 39까지만. 그리고 뭡니까? 손절가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지? 리스크 관리. 이거 말을 바꾸려니까 어렵네.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너무 짧게 주긴 그렇고 3,600으로 할게요. 요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지금 조금 이건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오전에 막 움직일 때 저희 회원들 매매하려고 준비하다가 위로 그냥 확 튀어가지고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미리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내려오길래 내려올 때는 좀 기회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적극적으로 그냥 관심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이거 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일단 가격대는 요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 이거는 완전 스캘핑도 가능한 게, 스캘핑을 하려면 손절가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을 3,700원 정도도 저는 안 깨질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기는 해서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3,700원으로 올려도 무방하긴 해요. 어쨌든 이제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지금 아마 30분 봉상에 얼마 전에 고점을 트라이 했다가 내려왔을걸요 아마. 그쵸. 여기 트라이 했다가 지금 내려올 때 한번 보고 뭐 이렇게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얘를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얘가 아시다시피 이게 삼성중공업 공작기계 사업부가 분사한 회사인데, 현대위아 공작기계도 사왔고 S&T그룹에 인수도 됐고, 이거 대주주가 S&T 홀딩스거든요. 대주주가 S&T 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벡스가 상한가를 간 그 결과 좀 제일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적합한 종목이 뭐 유로메카도 있고 SBB 테크도 있고 한데, 현대 무벡스 그리고 뭐 스맥 이 정도가 좀 비슷한 결로 사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로봇주에서 계속 얘기한 종목이 그거 두 개일 거예요 아마. 하나는 일단은 아예 얘기했었잖아요. 사면은 아예 관심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얘랑 제일 유사한 사업 구조가 뭐라고 했죠? 얘랑 사면과 제일 유사한 사업 구조? 하이젠 RNM도 구두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사면이 이게 제일 유사해요. 근데 시총은 사면이 작아요. 하이젠이 한 2배 정도 시총이 더 비쌀 거예요. 오늘은 얘도 움직임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면은 여전히 수급이 좋아요. 말이 나온 김에 사면 수급 잠깐 보면, 얘가 어제도 샀더라고요. 기관이 오늘도 사고 있네.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쌩 관심도 없다가 13,000원대 넘어오면서부터 기관들이 사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계속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번 빠져야 사기 좋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레벨에서는. 왜냐면 이렇다 할 조정이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나서 그냥 끼역끼역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조정이 쉽게는 안 나오네요. 근데 저는 한 번은 그래도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걸 좀 기다리고는 있는데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바이오 잠깐 볼게요. 오늘 바이오에서 제일 센 건 올릭스가 제일 세요. 오늘 바이오에서는 3.0도 좋아요. 3.0은 뭐냐면, 이거 많이 올랐네. 3.0이 이게 예전에 2차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이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뭐더라. 그냥 3.0 좋아요. 아무튼 요거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커패시터 필름, 3.0도 좋습니다. 3.0도 좋아요. 이거 야금야금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드릴 건 바이오인데, 자, 로봇은 이렇고 이제 바이오 오늘 제일 센 건 올릭스예요. 바이오에서 오늘 올릭스가 제일 세요. 이제 뭐 이슈도 있었고 해서
그 올릭스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자금 조달을 좀 잘 마무리를 했어요. 잘 마무리를 해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두루두루 이제 또 이 뭡니까 요 비만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또 움직일 겁니다. 어제 D&D 파마텍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D&D 파마텍이 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얘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덜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얘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가 빠져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느라 그냥 좀 차익 나오고 이게 다른 거지. 어제 시장 빠지고 하니까 차익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뭐 별 이슈는 없어요. 뭐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맨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D&D 파마텍은 여전히 비만 치료제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 뭐 빠진 거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쵸? 여전히 추세도 단단한 편이고요. 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오에서 계속 좀 많이 강조한 주식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바이오 얘기하고 있죠. 바이오는 지금 올릭스가 세고 바이오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주식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마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은 많이 드렸고 TV에서도 많이 언급 드렸고 제가 어제 팔았다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팔았는데 오늘 가버려가지고 좀 속상한데 에이프릴 팔았는데 오늘 또 가서 좀 속상하기는 한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아까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 잠깐 갔었어요. 26,000원대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갔어요. 아까. 그래서 사실 이게 힘이 되게 좋은 편인 게 뭐냐면 어제 거래 실으면서 그래도 고점을 찍는 듯한 단기 고점을 찍는 듯한 음봉이 하나 잡혔기 때문에 이거 바로 극복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극복하면 진짜 센 놈인데 와 근데 바로 극복을 했어요. 세기는 세요. 세기는 세요.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두루두루 올라가는 것들 많아요. Y 바이오로직스, 보로노이 뭐 이런 것들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주 최고 히어로는 사실 얘잖아요. 헬릭스미스 오늘도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바이오 쪽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히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예,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뒤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이오죠. 바이오는 그래서 무조건 보기는 해야 돼요. 오늘 또 그런 바이오들의 움직임들이 여튼 좀 눈에 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선기자재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야, 세진도 튀었네. 자, 조선기자재에서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조선주에서는 딴 조선주보다 얘가 세요. 한진, HJ중공업이 정말 압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테마주 올라가듯이. 근데 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 하나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진이 가면 같이 가는 주식이 하나가 있어요. 예, 한진이 가면 같이 가는 주식 뭔가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많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한진이 가면 세진도 간다. 예. 한진이 가면 세진도 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진짜 오늘 세진도 가네요. 한진이 가니까 오늘 세진도 가네요. 세진은 탱크 쪽이에요. 탱크. 사실은 원래 세진중공업을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뭐랑 하냐면 엔진 쪽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런 거죠. 엔진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조선 그 배에 들어가는 일종의 부자재, 기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엔진은 고평가를 주고 탱크는 저평가를 주느냐. 이러면서 계속 좀 논쟁거리 중에 하나 인 분야이기는 해요. 그 분야가. 근데 세진이 2분기 실적은 좀 별로긴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거꾸로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차피 수주산업이니까 회계 그 실적 반영기를
뭐 1분기로 하냐, 2분기로 하냐, 3분기로 하냐 이 차이기 때문에 여튼 회사는 점점 좋아질 거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올라가는 거는 조금 세죠. 오늘 좀 세게 올라가는 건 제가 볼 땐 한진이 요즘 미친듯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니까 한진에 가면 세진도 가더라고요. 오늘 약간 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조선기자재 보면 오늘은 좀 안 움직이다는 요 하이로코리아? 이거는 사실 오늘 많이 올랐는데 예,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걸 많이 오른 조선주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하이로코리아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간다라고 해야 되나? 지금 왜냐하면 조선기자재가 조금 과열 냄새는 이미 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는 솔직히 과열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과열 구간인데 거기서 자꾸 더 치고 가려다 보니까 못 간 애들, 원래는 무거워서 좀 못 갔던 애들 막 이런 애들도 돌아가면서 가는 경향이 있고 기존 대장주는 좀 야 진짜 억소리 나게 그냥 땡겨버리는 현상도 같이 동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기자재 쪽 오리엔탈, 하이록, 오늘은 또 이거 뭐야 KSP 이것도 올라오네. 얘도 KSP 이런 것도 얘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갔던 애들까지 이제 막 이제 그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이게 거의 끝물이란 얘기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끝물이란 얘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씩 더 치고 가는 모습들이 지금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맥은 아까 제가 요렇게 얘기 드렸죠. 이렇게 얘기 드렸고, 스맥 어제 얼마예요? 한번 넣어놔볼까 일단. 맞네. 3920이네. 한번 볼까? 38 좀 내려왔다 오라고. 여기 보니까 지금 오름 테라피틱도 있네. 맞아요. 바이오 하면서 제가 이건 얘기 못했던 것 같은데 얘도 지금 흐름 좋아요. 얘도 굳이 따지면 최근 고가 이제 뚫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일주일 전 고가를 이제 뚫고 아까 27450까지 갔었네요. 27450까지 갔었는데 저것도 흐름이 지금 좋아요. 오름 테라피틱 얘도 좋더라고요. 자, 여튼 이 정도고요. 자, 정확하게는요, 매수 밴드와 손절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관심 가격대와 리스크 관리 가격대가 존재.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매수 밴드는 없고요. 예, 관심 가격대입니다. 관심 가격대고 리스크 관리 가격대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조선기자재는 못 갔던 애들 가는 게 약간 트렌드긴 한데 좀 과열 냄새는 난다. 그리고 한진에 가니까 오늘 세진도 가더라. 근데 이 역시도 저는 조금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선기자재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예, 가볍게 치고 빠지고가 원활하게 되시는, 혹은 재수없게 최고점에 밀려도 당황하지 않고 팔고 나올 용기가 있으신 그런 이제 분들의 영역이다. 과열 구간은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오늘 매수 사인이 떴어요. 이건 아까 안 보여드렸죠. 자, 이날 매수 사인이 뜨고요. 시장이 어중간하다가 어제 많이 밀렸어요. 근데 매도 사인으로 바뀌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한번 더 뜹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어제 떨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제 또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현상만 가지고 생각을 고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게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사인이 한번 더 뜨는 구조라고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뜰지 내일 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금방 1박 2일 코스로 해서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그거예요. 지금 여기 매수 사인이 떴는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근데 지수가 실제 잘 가다가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개파락과 함께 밀렸어요. 근데 신호가 바뀌지 않았어. 한 번 더 뜹니다. 이런 거. 더 뜨고 반등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일단 마지노선 여기에요. 430 정도. 430 선물 기준. 요 갭 메꾸는 자리 정도. 그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만 버텨도 선방이에요. 그리고 추가 상승보다는 전 버티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는 봐요. 왜냐면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요런 이슈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으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느냐 혹은 그냥 스물스물 가라앉느냐 뭐 혹은 뭐 다른 이제 형태로의 해석이 등장을 하느냐 미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방향 와 근데 25% 올랐어?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오기는 저는 좀 쉽진 않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 여기 선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예,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보면 선물에서 기인된 것들이 많아요. 움직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코스닥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도 비슷해요. 코스닥이 오늘 강한 장 아니고, 근데 이제 어제 빠진 걸 회복하는 장이니까 어제 빠진 거 자체가 뭐예요? 선물로 때린 거라고 했잖아요. 단기로. 그거 회복하는 장이라서 거래소가 조금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반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할게요. 시장. 지금 그래도 아까 10시보다는 조금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예. 비슷한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인 종목 이제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 자꾸 보니까 배 아프다. 너무 날라가네. 나머지도 한번 쭉 봅시다. 스퀘어 와이바이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오션, 네이버, 삼성생명, 카카오 좀 빠지네. 네이버가 올라가고 이거 좀 특이하네요. 카카오는 빠지는데 네이버는 올라가고. 일단 외국인들이 네이버는 사고 카카오를 팔아요. 여기 보면 카카오는 지금 거래소 매도 2위, 네이버는 거래소 매수 3위. 이런 건 일종의 롱숏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같은 업종이잖아요. 네. 같은 업종인데 롱숏, 그러니까 롱숏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되게 일반적이니까요. 롱숏도 일부 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카카오, 네이버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은 우리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오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오르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너무 과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민 거나 오늘 반등하는 거는 그냥 이러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이러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나타났던 매도여서 이건 짧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오늘 회복이 된 게 다예요. 그냥 딱 그겁니다. 그냥
이틀 전으로 이틀 전은 아니죠. 어제 오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그게 단데, 이제, 이거는 어제 오후에 왜 밀었는지를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온 거다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라면, 시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변수가 아직은 많아요.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했어요. 9월 첫째 주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고요. 자, 지금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느냐. 일단 이번 주 후반에 고용 지표가 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느닷없이 등장한 알리바바 이슈는 논외로 할게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좀 굵직굵직하게 깔려 있는 거는 이제 국회가 이제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대부분의 결론은 이번 달 말에 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제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초중순에 빨리 낼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고,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미루면 결국 이게 9월달 내내 노이즈가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네. 이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정치적인 이슈인 거고, 뭔진 아시죠? 이제 세제 개편안과 상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섹터가 뭐냐면 지주사는 이번 달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지주사가 왜냐면 7월, 8월 조정 줬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은 지주사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보인다.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게 시장에선 불확실성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9월 말로 가면 또 하나 노이즈가 있어요. 불확실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다는 이제 일정상의 리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이번 추석이 10월 초 아닌가요? 10월 초중순이 추석 아닌가 이번에 추석이 엄청 오래 져요. 그 10월달 달력 미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개천절부터 해가지고, 개천절, 토요일, 일요일, 추석 3일, 그리고 바로 그 뭐죠? 한글날인가? 쭉 이어져요. 7일이죠, 7일. 7일 연휴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리스크가 돼서, 이게 항상 우리나라 시장 보면 긴 연휴 전에 빠지잖아요. 그게 은근히 9월 말 10월 초라고요. 이게 이제 9월 말 10월 초란 말이죠. 사실 이게 조금 불안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9월 초반이긴 하나, 지금 산적해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막 있는데, 이게 원활히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보자면, 이게 은근히 9월 말까지 조금 미뤄지면, 이거 약간 불안한데? 라는 생각은 저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좀 되면 좋은데, 자꾸 미뤄지는 거는 조금 불안 요인이긴 하다. 정도의 생각은 저 역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용지표를 제가 봐야 된다라는 건 이것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주에 있는 FOMC가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지금 CME 패드워치 상에서는 한번 볼까요? CME 패드워치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봅시다. 패드워치를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89.6%예요. 동결 확률이 10.4%입니다. 9대1이죠, 거의. 9대1이라고요. 금리 인하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여기서 프라바빌리티를 보면 이거예요. 도표인데, 일단 9월 17일입니다. 89.6%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봐요. 그 다음에 10월 말에서는 비슷합니다.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있는 12월, 여기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동결할지 한번 인하할지 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금리를 올해 내로 2번 인하하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예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지금 보면 두 번이나 하는 게 베이스였다가 세 번이나 하는 게 베이스였다가 그쵸. 계속 많이 바뀌어요. 이거 한 번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딱 이 정도 시나리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걸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는 근데 확률 지금 0%죠? B컷의 확률 0%잖아요. 그러니까 B컷을 쓰든가 갑자기 올해 금리 인하를 한 4번 정도 할 거다. 한 번 정도 B컷을 할 거다. 막 이런 기조로 가는 게 저는 리스크라고 봐요. 아직은 그 기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조로 가는 게 리스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매주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지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고용 지표를, 저는, 이게 금요일날 아마 나올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그 지표에서, 지표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래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고. 자. 좀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또 볼게요. 시장은 뭐 그 정도고요. 저는 뭐 오늘 오장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큰 움직임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큰 움직임 없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딱 어제 시장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봐주는 게 제일 지금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미 그건 나왔다. 추가 상승도 만만치 않다. 정도가 지금 좀 베이스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오스코텍 이런 것도 좀 올라오네. 이것도 야금야금 잘 올라오네요. 오스코텍도. 확실히 바이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로봇에서 CMS 로봇도 지금 아지넥스텍 IT에서 유니테스트 오늘 좋네. 유니테스트 좋네요. 잠깐 볼까요? 유니테스트 삼성전기 LG노텍도 아마 계속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유니테스트 오늘 좋네. 대양전기 이거는 조선기자재로 올라온 걸 거고요. 그렇죠? IT는 오늘 미시장 반응을 일단 한번 봐야겠죠?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그 알리바바 이슈가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제일 민감한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미시장 반응 한번 봐야겠고 2차전지 반등을 원활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2차전지는 이 LNF 쇼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LNF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거 봐줘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회원들한테 문자 보낼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미리 보내놓자. 됐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 잠시만요.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드네요, 이거. 혹시, 노안 오신 분 계신가요, 노안? 나 노안 왔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노안이 오신 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제가, 최근에 운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뛰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살도 살인데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거거든요.
노안이 와가지고 와 핸드폰 볼 때 미치겠어요 진짜. 아 맞네 여기 다 노안이 있으신 분들이네. 와 이게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안경을 끼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래서 맨날 안경을 이러고 있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운동으로 해결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이게 요즘은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다 스마트폰 보면서 자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자거든요. 다들 그렇게 자죠 요즘. 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옛날 사람들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 빨리. 노안을 저 나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40대 중후반이니까 이제 몇 년 뒤면 50대예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노안이 슬슬 올라이가 맞기는 한데 참 불편하네요. 아무튼 이놈의 노안, 이놈의 지긋지긋한 노안. 맞죠? 40대 중반부터 오죠? 제가 작년부터 좀 그게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 저 좀만 있으면 50대인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지는 조금 물량이 많이 나왔나 본데? 오늘 한진이 윗꼬리가 좀,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이거 과열이거든요. 누가 봐도 과열인데,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참 부럽지만, 이거 좀 과열이에요, 단계. 지금 너무 쏘았어, 위로. 근데 아마 이런 게 무너지면 다른 조선기자재도 조금 오늘 오후장 정도에 변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선기자재가 지금 제일 세잖아요? 붙기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거는 이제 단기 따라 붙었다가 고점에 한번 물려서 고생해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더욱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애기 많이 회복했죠. 저희 애기 엄청 이뻐요. 말도 안 되게 이뻐,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애기를 연예인을 시켜야 되나. 뭐 아직 2살이 채 안 되긴 했는데. 점점 건강은 해질 거고, 이제 건강하면, 조금만 크면 아동복 모델 같은 거 시킬까?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너무 이쁜데? 말도 안 되게 이쁩니다. 장담합니다. 어린이집 가면 저희 애기가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얼굴이, 백인 얼굴, 백인처럼 하얘요. 주위의 아기들은 뭔가 조금 까부잡잡한데, 우리 애기만 뽀해. 그래가지고, 확실히 얼굴 하얗면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무지하게 하얗고 이뻐요. 이거 뭐, 잠깐만요. 카톡 한번 접속해보고. 사진이 다 카톡에 있어가지고. 자, 지금 시장은 계속 이 상태일 것 같아요. 지수는 뭐 큰 변동 요인이 없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는 메인 수급은 다 오늘 밤 미시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딱히 그런 이슈는 지금은 없는 상태고, 뭐 이게 잠시만요. 뭘 보여줘야 이쁘다고 소문나지?
뭐 아무거나 보여줄 순 없잖아. 뭘 보여줘야 이쁘다고 소문이 날까? 아, 예, 그 와중에 이쁜 거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예. 뭘 보여줘야 이쁠까요? 에이. 이쁜 거 워낙 많아서. 그냥 가장 최근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이 지난주인가? 아이고, 지난주거든요? 보였죠? 사진이 되게 많네. 되게 많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사진이 이 위본을 다 못 담아내네. 아, 제가 사진 못 찾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은데,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거 실물로 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엄청 이뻐요. 말도 안 되게. 이게 좀 이상할 정도라니까요. 저랑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정도면 이쁘죠? 네, 이쁩니다. 이뻐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이쁜 것 같은데. 자, 주식 방송에서 이게 애기 사진, 그래요. 네. 사실 애기랑 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게, 제가 전마 때문에 이제 인연을 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 주에도 병원을 가요. 이번 주 후반, 금요일날 병원 가요. 저 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도 봐야 되고, 또 금요일에도 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부모님이 갈 거예요. 저는 이제 경과 보고만 이제 리프라를 받을 건데, 왜냐면 아주 위험한 구간은 넘었다고 이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도 또 병원 일정이 있다. 이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진 않았다. 네,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시간이 한 3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만 빨리 지나면 저는 50살이 되고 애기는 건강해지겠네. 전 앞이 더 안 보이겠죠? 아, 진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 종목들 한번 검색기나 이런 데 뜬 거 한번 볼게요. 보면 검색기에 뜨는 게 왜 에이프릴이 지금 와서 뜨냐? 이미 많이 올랐는데. 올릭스 스맥도 지금 검색기에 뜨네. 눌림목 자리. 딱 그 자리네요. 3839 자리. 오스코텍, LS 티라우텍은 뭐야? 근데 이런 거는 못하겠다. 근데 얘도 지금 시장이랑 결은 맞아요. 요 LS 티라우텍이라고, 이게 옛날에 티라우텍이라는 로봇 회사, 공장 자동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LS 그룹 끼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것도 LS가 아마 인수했겠죠? 시다요테? 시총은 조그말 거고. 예, LS 일렉트릭이 인수했잖아요. 오늘 시장 결이랑 맞아요, 이런 거는. 근데 스몰캡이라서 그런 거. 다음 유닛 테스트. 오늘 IT에선 제일 좋죠, 유닛 테스트가. 어제는 테크행이 제일 좋았고, Y바이오로직스도 좋은데 이거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안 빠지냐 왜 또 해도. 올릭스, 유로메카, 하이로코리아. 와, 헬릭스미스 저거. 하나옵션도 오늘 신고가죠?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거 볼까요? 저기 독토. 봅시다, 이거. 아니, 뭐, 사면을 보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 드린 걸 두루두루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뭐, 오른 테라피티 한번 볼까요? 오늘 얘는 흐름이 좋죠. 오늘 흐름이 좋고, 이제 고점을 뚫고 가기 시작을 했고, 움직임 좋습니다. 여기 줄 거놨는데, 이 자리가 사실은 되게 좋은 자리였는데, 어제 주긴 했어요, 그 자리를. 제가 아마 대략 26,000원 얘기했던 것 같고. 얘는 이제 임상 디자인 때문에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그게 치료 물질의 실패라기보다는 디자인을 새로 하는 과정이다. 단기로는 이 당시에 조금 주주들한테는 조금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이러고 새로 디자인해서 더 빨리 성공하면 되는 거고, 실제 시장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장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계속 관심권을 놓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된 종목은 이제 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한 요런 레벨의 주식을 샀어. 요런 레벨에 사서 수익이 좀 나고 있어.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어떤 선택이냐면요. 수익이 좀 났을 때 좀 줄여놓고 일부 물량만 보던가, 아니면 그냥 배짱 있게 그냥 쭉 들고 가보든가, 아니면 그냥 다 단기로 익절하고 다시 보든가. 이건 진짜 선택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떤 뭡니까, 손절 이탈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조금 밑에 뒀다면 그걸 조금 올려야죠. 이제 올려가면서 보는 거죠. 지금은 이 자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요 보라색 선 있잖아요. 요 선 안 깨지는 한 들고 간다라는 개념 정도가 제일 무난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프렉스가 이게 생각보다 조금은 더 밀렸는데 얘는 오늘이 좀 중요하겠네요. 지금 자리가 이게 근데 만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 이제 저항의 역할도 하고 지지의 역할도 하는 자리인데, 이 당시에 여기서 한 보름 정도 행보하다가 한번 쏜 거거든요. 지금 그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또 241선 기준선이 뭉치는 자리예요. 오늘 위아래 도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양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베스트는 한 4,900원 살짝 위 정도 끝나서 양봉 떠주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하고요. 딱 요런 포인트에 지금 있는 종목. 다음 사면은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희도 매매를 한 입장에서, 제가 어제 팔았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14,800원인가에. 오늘 14,990원, 한 15,000원까지는 갔던 것 같고, 얘는 전 한 번은 눌려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이 너무 좋기는 합니다. 수급이 좋아서 안 밀려요, 잘. 그런 건 있고, 즉 얘는 수급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딴 게 아니라 이 종목에 한해서는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기술적으로는 돌파 후 안착 자리, 여기서 돌파가 된 거고, 한번 눌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아직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야 지금 한 수익도 한 10% 이상은 났을 것 같은데, 예. 조금씩 익절하면서 조정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아니면 뭐 5일선 같은 거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5일선 요 선입니다. 5일선이 장중에도 깨진 적이 없거든요. 얘는 그런 정도로 좀 보면 되겠고, 원익은 전 이번 달에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아마 관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날 급등을 했어요. 그날 VI 걸리고 17%까지 이제 급등을 이미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3일 동안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 자리가 되게 괜찮은 자리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 처음에 관심주로 얘기했던 자리는 돌파 자리였고요, 장중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30분으로 5분으로 봅시다. 예,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사는 게 좋아 보인다고. 요럴 때 보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랐는데, 그쵸? 그리고 쭉 밀렸죠. 거래는 없이. 근데 지금 9월달에 전 지주사가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9월달은 이제 국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 섹터를 한번 봐줘야 되는 달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원익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자리는 이제 돌파 후 안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면한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이 자리 안 깨지면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좋네요. 이것도 좋고, 아이씨, 사면 가버리네. 사면이 이게 조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세긴 세요. 자, 그 다음 코스텍시스랑 세명전기는 둘 다 눌림목 공략인데요, 사실은. 코스텍시스. 지금 아까 방금 원익도 비슷해요. 지금 현재 위치는 원익이나 코스텍시스나 둘 다 비슷하네요. 얘는 IT 전력반도체 쪽이기는 한데 기술력 좋고 증여가 완료가 돼서 추후에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위가 좀 열려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종목 사이즈는 작아요. 종목 사이즈는 작은데 지금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제가 이거 아마 1,500원 줬겠네. 그거 안 깨지는 선에서는 그냥 눌림 자리예요, 사실은. 마찬가지 세명전기는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요.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예, 제가 원하던 자리가 사실 요런 자리인데 오늘 반등이 세진 않네요. 그냥 보합권이네. 제가 원하던 자리가 딱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다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 스맥은 예. 얘는 오늘 트렌드랑은 그래도 조금 부합되는 종목이라 5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장에 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때 아마 원익 5장에 텄듯이 이런 거는 오늘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주로 오늘 시장에서 주고 있는 오전장에 네, 상 풀렸다, 얘. 우백스가 상이 풀렸네요. 근데 뭐 많이 밀린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풀렸었구나. 다시 말아야 되는데요, 우백스가.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굳혀주는 종목이 그 섹터에 하나 정도 있는 게, 그 섹터에는 사실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면 왜 올라가냐. 사면도 사야 되는데, 다시. 다시 사야 되는 건 잘 올라가고 답답하네요. 미치겠네. 에이프릴도 그렇고. 그나마 에이프릴 꼬리를 달았네. 꼬리를 좀 달았네요. 근데 에이프릴은 지금 자리가 좋다. 그냥 단타 치려면 딱 지금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차트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시세에 따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잘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좀 창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마인드 자체가 좀 창의적이어야 돼. 그리고 그 원리 원칙 따져야 돼. 이게 되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원리 원칙 따지는 사람이 창의적이긴 어렵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 저는 차트 잘 본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차트는 계속 이게 리얼타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또 강조하는 단어가 이거 의미부여를 잘해야 돼요. 의미부여를 잘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에이프릴 바이오 봅시다. 이거는 저는 그 차트를 KRX로만 봐요. NXT는 참고만 하고요. KRX 봅니다. 얘는 지금 자리가 왜 단기로 의미가 있는 자리냐면요. 어제 고점 찍었던 자리가 얼마예요? 24,500원. 어제 고점 아침에 찍었던 자리. 근데 여러분들 노안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반갑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다행이다. 다행일 건 아닌데. 자, 어제 여기잖아요, 여기. 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 자리. 이게 어제 아침에 고점 찍은 자리. 그리고 차트를 쭉 보면, 여기 또 5분 봉상에 기준선이 가 있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좀 크게도 보는 거죠. 30분도. 보다가, 30분도 이 자리인데? 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도 보다가, 일봉을 보면, 한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앞선 고점이 여기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그게 어디냐면, 요 정도 자리예요. 요 정도 자리.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단기 매매로 들어갈 자리예요. 예. 이때는 이제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먹는 자리고, 요 자리는 이제 눌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리고 어떤 대응의 포인트들은 이런 대로 잡을 수가 있죠. 이제 단기로 어쨌든 대응 포인트는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 깨지면 난 손절할래 이런 건 있어야죠. 그 자리를 대략 이런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더 빨리 대응하려면 여기서도 여기는 지금 살 자리니까 이 정도 자리 그 대응 포인트를 잡는 거죠.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거꾸로 조금 난 디노브로 보고 싶은데 난 단타 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자리는 이 자리 부근이긴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자리 부근에 사긴 해야 돼요. 23,800원 정도 되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중기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진입을 고민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손절가와 진입가는 항상 많이 겹친다고요. 저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손절가랑 진입가는 많이 겹쳐요. 겹칠 수밖에 없어요. 네. 손절이나 진입이다 둘 다 의미 있는 가격이잖아요. 둘 다 의미 있는 지점이잖아요. 의미 있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 의미 있는 지점이 깨질 때 손절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이 종목 보는 숫자를 계속 늘려 보시면 단기 매매 하는 거나 이제 차트 보는 거는 조금 확실히 기존하고는 달라지실 겁니다. 예. 많이 뭐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주식이.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주식을 보는 시각이 한 요만했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넓어지겠죠. 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지금 11시 10분이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안경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노안에 대해서. 나만 노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다 안 보이는 거였어요. 다들 이제 안경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노안 때문에 평소에 고민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로봇주는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얼마 전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보고서가 나옵니다. 증설을 위해서는 유상증자 발표 어쩔 수 없는 거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모의 게임으로 로봇 그 산업도 가져야 되니까요. 로보티즈가 지금 명실상부한 대장주거든요. 대장주인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이런 건 있어요. LG 쪽에서 지분 투자를 했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로봇 회사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보티즈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핵심 부품이라고 저는 봐요. 뭐 자율주행, 뭐 로봇이다, 뭐다. 핵심 부품을 다룰 수 있고 관련된 레퍼런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 핵심 부품이 뭡니까? 액추에이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양산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어제 여기 KNR 시스템이라는 주식이 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어제. 근데 얘가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뜬금없이. 근데 간 이유가 있기는 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소형 서버 밸브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뭐 양산까지는 아닐 겁니다. 국산화에는 성공을 했다. 근데 얘도 뭡니까? 뭐 로봇 핵심 부품.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는 예전에는 뭐 기술력이라고 해야 되나?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력? 물론 여전히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에서도 로봇 기술이 굉장히 좋고 하잖아요. 이제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되는 산업이 됐어요. 규모의 경제를 가야 되고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핵심 부품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기업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거에는 조금 민감하게 주가들이 반영을 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어제도 그래서 KNR 시스템이 상한가를 간 이유이기도 하다. 로보티즈가 대장이고 전일 KNR 시스템 상한가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 게 사면과 하이젠 RNM이에요. 얘네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 결로 좀 보는 게 있어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약간 저쪽 결로 보는 게 있어요. 딴 것보다. 그래서 핵심 부품을 다룰 수 있거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금 높은 밸류를 더 주는 경향성들이 지금 있다.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노안 얘기는 그만합시다. 좀 슬프잖아요. 여기 뭐 노안 모임도 아니고 다들 좀 마음이 저건 좀 아프네. 근데 이제 눈이 옛날 분들 중에 눈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눈이 약간 이제 어떤 부품으로 치면 약간 소모품이잖아. 소모품. 많이 쓰면 쓸수록 뭐 멀리 보는 이런 게 많으면 몽골 사람처럼 그럼 눈이 계속 좋아지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처럼 저 포함 여러분들처럼 맨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그쵸? 솔직히 TV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TV는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는 거고 전 TV 거의 안 보거든요. 막 이런 이제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노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시간이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이러고 살아야지 뭐. 그쵸? 제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 작년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 드려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당뇨 비만으로 해놨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인 거죠. 관련된 섹터 종목이 되게 많은데 이게 왜 많냐면 당뇨부터 출발을 해서 많은 거예요. 애초에 그 GLP-1이라는 게 이거 제가 2년 전에 유튜브 그만둘 때도 이거 영상 찍었던 기억나요. 그때부터도 유행했던 그 키워드거든요. GLP-1. 이게 원래 당뇨병 때문에 온갖 약들을 만들다가 나왔던 기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종목들을 보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언제는 펩토론이 대장이고 언제는 인벤티지가 대장이고 언제는 또 케어젠이 엄청 잘 가던 타이밍도 있었고요.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면 동은하나텍이 날아가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올릭스 날아가고요. D&D 파마텍이 지금은 또 대장인데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에 제일 셌던 종목이 또 일동제약이에요. 오늘은 또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타이밍들이 있더라고 보면. 킵스 파마 이것도 지금은 완전 죽어있죠? 이거 많이 올랐었어요. 이거 많이 올랐었다고. 근데 지금은 또 죽어있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뭐 일동제약 이런 것도 워낙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많이 오른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이 왜 매매하기 어렵냐면요. 신고가 가는 주식이. 왜 매매하기 어렵냐.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워요. 따라가는 매매를 그닥 선호하진 않아요. 이게 이런 거에 대여봐야 합니다. 대여봐야 알아요. 저도 크게 대여봐가지고 저는 약간 이 생각은 해요. 이런 주식은 신고가 가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가 가는 류의 주식은 대응 라인을 명확히 하고 해야 된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를 명확하게 안 하면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봉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추세가 여전히 좋은데? 재료 살아있고 수급도 이탈 안 한 것 같아. 수익률은 뭐 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야. 너무 고점에 사서 차트 막 딱딱하게 섰을 때 사가지고.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사서 수익률이 이렇게 돼도 추세가 안 깨져요. 추세가 안 깨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지금 일동제약 이런 거는 요 자리가 중요해요. 22,000원. 오늘 그 자리 살리느냐 마느냐가 전 포인트라고는 보는데, 앞에 대응할 자리는 여기였고요. 오늘 오전에 왔네.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은 제가 자꾸 선수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거 봐요.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봐요. 이거 오늘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 있다고요. 이게 25,000원에 21,000원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제 신고가 종목을 무리해서 따라가면 이거 감내하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응 라인이 명확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아까 따라갔어요. 아까 오전에 따라 들어가서 물렸어. 그럼 지금 대략 마이너스 20%일 거라고요. 마이너스 20%일 거라고. 추세가 깨졌습니까? 심지어 5일선도 이 밑에 있어요. 이걸 추세를 논할 수도 없어요. 추세 깨질 때까지 기다리면 마이너스 3, 40%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치고 가는 거 따라가는 거는 정말 선수의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돌파도 있고 버티기도 있고 그리고 눌림목 매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눌림목 매매를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돌파 매매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3번 지금 이게 아예 그냥 지금 리얼타임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등장을 했네. 누가 봐도 과열이라니까요. 이거 선수의 영역. 이게 20%라고 요게 20%라고요. 요게 30분 만에 20%. 따라가지 말라고요. 따라가려면 알아서 하시라고. 이거 어려워요. 이런 거. 이런 매매 생각보다 어렵고 이게 약간 그거예요. 그 수건 돌리기 같은 게임 그런 관점이에요. 폭탄 돌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주식 말고 남의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사람인지라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벼르고 있던 종목인데 아직 못 샀는데 날라가. 열받거든요. 아쉽죠. 사람은 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게 뭐 아쉽긴 한데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좀 털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에 안 홀립니다. 예, 이런 거에 홀려서 먹으면 먹으면 다행도 아니에요. 이런 거 만약에 오늘 먹었잖아요. 계속 이런 매매해요. 실패할 때까지 합니다. 어차피. 먹으면 다행도 아니고 그건 그냥 욕심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무튼 조선기자재는 저는 조금 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갈 게 없어서 그런지 자꾸 이쪽으로 돈이 몰리기는 하더라고요. 갈 게 없어서 그런지 자꾸 돈이 몰리기는 하는데 과해요. 과한 건 뭐 팩트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면 좋다. 나 사면은. 저도 이렇게 아쉽다고요. 사면 왜 조정을 안 주지? 막 이러면서 아쉽지만. 그냥 그런갑다 해야죠. 종목이야 뭐, 무수히 많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지금 좋다고 보세요? 시장이 지금 주식 시장이 좋다. 별로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체감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요, 별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체감적으로 좋다고 보세요? 별로라고 보세요? 다 별로라고 보시는군요. 예, 맞아요. 지금 별로예요.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지수의 모양만 보고 예를 들면 거래소 한번 봅시다. 거래소가 이렇게 올랐고 뭐 지금 끼케야 여기서 박스 그리고 있는데 지금 뭐가 시장이 별로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시장을 매일 본 제 입장에서 보자면 7월 중순인가부터 별로예요. 7월 중순부터 시장이 되게 별로예요. 얼추 한 달 반 넘어가고 있어요. 2달째 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별로예요. 거의 보면 데일리로 오르는 게 많은 장은 손에 꼽히고요. 항상 떨어지는 게 많아. 지수는 잡아놨어. 근데 이제 또 코스닥. 종목의 어떤 투심은 코스닥의 영향을 받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등락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수는 그냥 박스예요. 지수는 그냥 박스인데 시장은 되게 별로예요. 시장은 되게 별로고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이런 구간이 나올 거라고요. 이런 구간에서 오지게 수익을 내면 돼요. 여기서는 너무 큰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특히 8월 진짜 장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7월 초중순부터 안 좋았어요. 제 기억에는 7월 초중순부터 그냥 종목 매매 단타하는 장이었고 시장 자체가 연속성도 떨어지고 별로예요. 그러면서 8월에 실적 시즌이었는데 실적 시즌도 별로였어요.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나빠도 빠지고 컨센에 부합돼도 빠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2분기 실적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보면 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도 레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그나마 요 7월 이제 요 레벨을 이제 올라서면 거래량도 좀 붙어줘야 돼요. 거래량도 조금 말라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다 시간도 필요하고 모든 게 때가 있듯이 지금은 별로예요. 지금은 별론데 그래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지수가 또 치고 갈 수가 있고 그때가 되면 지금 7월달 8월달 별로였던 거 현재까지도 별로인 이 시장이 이 별로인 이 과정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딛고 올라서요. 그래서 지금의 과정을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비관적인 생각 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깨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비관적이야. 장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지수상 깨진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비관적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거는 없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 포인트들은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가장 가깝게는 이번 주 일단 고용지표부터 보자.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 뒤에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들 좀만 더 훑어보고 제 뒷분에게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면 뭐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전반적으로 딱 눌림 자리에 있는 건 눌림에 있고 이제 고점을 돌파한 종목도 있고 지금 오름테라랑 사면이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일단 오늘 이제 스맥 같은 거는 뭐 적절한 레벨에서 5호장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도 좀 궁금하네요. 5호장이 쏠까 말까. 궁금하긴 하네. 자, 그리고 바이오는 보자. 바이오는 뭐 그냥 전향하네요. 제가 와이바이오 사야 되는데 다 초점. 저 박우신입니다. 김우신 대표님 돌아가셨잖아요. 김우신 대표님은 돌아가셨는데 꽤 됐죠? 한 5년 됐나 돌아가신지. 근데 제가 그때 장례식장을 갔었어요. 저도. 바이오는 좋습니다. 바이오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강한 섹터들이 보면 이제 로봇, 바이오, 조선기자재인데 아까 쭉 한 번씩 얘기했지만 바이오는 좋아요. 바이오는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종목별로 좀 나눠서 볼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로봇은 요즘 뜨고 있고요. 조선기자재는 솔직히 조금 단기과열 냄새 납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선수의 영역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 스탠스 그대로입니다. 바이오는 종목도 워낙 다양하고 지금 이제 막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가는 것도 있고 아직은 부각을 좀 덜 받은 것도 덜어 있어요. 내용 괜찮은데. 근데 제가 지금 바이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총이 아싸리 크든가 조 단위로 아니면 조 단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저는 후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대략 한 5천억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게 덜어 있어 보인다. 한 5천억 정도에서 1조, 2조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바이오가 안정성 측면에서도 괜찮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또 그런 바이오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움직였던 게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게 시가총액이 5,500억.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찾아보면 좀 있어요.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오름 테라피틱도 약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오름 테라피틱 시총 5,700원. 이런 것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 기술적인 포인트나 이런 거 이렇게 경중을 좀 대보고 보시면 포인트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헬릭 스미스를 지금 살 수는 없는 건데 헬릭 스미스가 지금 시총이 3,000억이죠. 3,000억. 얘는 더 작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좋겠죠. 와, 부럽다. 부럽긴 부럽네요. 이거 보면 부러운데 이거 보면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거 보면 조금 부럽긴 하죠. 그냥 시총이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조 단위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시총에서 조 단위가 갈 수 있는 포텐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 정도로 바이오는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저는 오늘 5장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찌글찌글 정도, 그냥 어제 뺀 거 회복한 게 달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오늘 미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은 아니죠. 내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고 제 뒤에 이어서 진행하는 우리 대표님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